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주말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할 게 너무 없어서 할 수 없이 매매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도 올리고 저런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쉬는 때는 확실히 쉬어야 되는데 확실히 못 쉬고 있네요. 야, 설마 이 자리가 올까 싶었는데 이 자리가 왔네요. 예, 잘 잡았지, 그죠? 예, 저는 제 잡는 실력은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에서 이게 올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왜 하면 중간에 안 걸쳤거든 지금요. 이까지 안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까지 내려오잖아 지금 그죠? 예, 197, 8872까지 내려오겠네요. 8872 바로 내려오겠네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와, 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 진짜. 이거 핸들링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주인 없는 시간대라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네,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벌었습니다. 어제도 한 22만 원 벌었고 오늘도 한 1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벌었네, 그죠? 제가 오늘 올려드린 연구소에 올려드린 글이 있는데요. 예, 뭐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글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내려와 버리는 한 방에 그냥. 요즘 카페도 좀 조용해 보이는데 음, 이제 검색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예, 그러네요. 자, 요 글 올려드린 거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게 감탄사가 왔다. 음, 주절주절 올려드렸는데 좀 길게 올려드렸다 그죠? 네, 좀 길게 올려드렸는데 종합주가가 지금 선물지수가 미국 선물이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지금 8,340까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8,900까지 올라와 버렸어 지금요. 예, 8,900까지. 8,560에서 8,927까지입니까? 17, 16이네. 그죠? 16까지 올려버렸어요. 그죠? 16까지 올려버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게 거의 한 400% 정도? 350%네. 그죠? 한 400% 정도 올라왔다고 치면,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갈 때가 아닌데, 하고 제가 첫 거를 올렸던 자리에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90포인트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70포인트를 올리네요. 예, 이건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리네 또 이거를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방금 잡아가지고 한 개 잡아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냈습니다. 많이 잡으면 수익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 잡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11개니까 한 2,500 정도 베팅은 세팅은 돼 있습니다. 세팅은 돼 있는데 많이 안 잡는 이유는 많이 잡을 만큼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미국 선물 매매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왜 갑자기 국내 선물하다가 미국 선물을 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 이유는 뭘까요? 야간 선물이 없어서 그래서 야간 선물이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거든요. 미니 선물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야간 옵션에서 돈을 참 거의 몇 년 동안 손실을 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매매를 했는데 야간 선물이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 30%를 넘어섰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 이건요. 유럽 거거든요. 유럽에서 상장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유로파입니까? 거기서 상장을 하는 건데 이걸 상장 못 한다 그랬어요. 30%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정부가 그냥 놔둬버렸어요. 놔둬버리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죠? 우리 야간 선물이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상장을 시켜서 거래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뉴스는 나왔는데 알다시피 공무원 새끼들 뭐 한번 한다 그러면은 뭐 하멍차사지 그죠? 예, 지금 뭐 언제 될지 도무지 감잡기 힘든 상황인데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간 선물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 선물을 대체할 걸로 지금 미국 선물을 보고 있는데 미국 선물을 보는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 이외에도 결정적인 부분이 있죠. 뭡니까? 돈 되니까 보는 거지, 그죠? 예, 뭐 남들 다 돈 못 벌 때 천만 벌고 있잖아, 지금요. 물론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은 뭐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들처럼 야간에 뭐밤 10시 이후 뭐 새벽까지 매매하고 그러진 않거든, 제가 더요. 그래서 그냥 주간장에 볼 거 없으면 하는 기고 밖에 나갔다가 할 일 없으면 매매하는 건데, 어쨌든 또 9만 원 정도, 뭐 여러분들 보기에는 9만 원이, 야, 9만 원 벌어서 뭐 하냐 그러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10년치 일지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여러분들 10년치 일지에서 플러스가 돼 있으면 제가 손가락 하나를 제가 걸겠습니다. 해외 스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명 없겠지. 그죠? 진짜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들고 오면 안 돼요. 10년 여러분들 매매해가지고 돈 10원도 못 번 사람이 99%입니다. 예, 파생강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1%들 1% 먹여 살려주려고 99%가 희생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지, 그죠? 근데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외 선물, 아니, 뭐 국내 선물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해외 선물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천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추천할 때는요, 여러분이 제 돈을 떼먹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면은 제가 여러분 죽으라고 파생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공짜로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 재산 다 말아먹고 자살하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제가 원수를 만들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 자체가 원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면 옆에 동료가 나 이번에 뭘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거의 태반 이상일 거고요. 그 나머지 일부는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어디서 또 주드는 게 많아가지고 또 이 종목 잡으면 3배 간다더라, 뭐 이런 내용에 또 혹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기예탁금 해지했는 거 가지고 그죠? 들어갔다가 한 몇 년 동안 고생 작살나게 하다가 그죠? 예, 돈은 못 벌고 열받으니까,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심심해서 돈 날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열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돈 날리는 사람들의 처음에는 각자 사연들이 있습니다만은, 길게 봤을 때 왜 주식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돈 날리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뭡니까? 아마 돈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보기 여러분들 취미는 돈 날리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고 돈 날리고 마음 상하고, 그죠? 그리고 회사 나가면 일 안 손에 안 잡히지. 집에 가면은 여자친구한테 또는 자기 와이프한테 화내지, 애들한테 화내지, 자기 형한테 화내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왜? 지가 돈은 날려놓고, 돈은 지가 날려놓고 왜 화는 따사한테 냅니까? 나쁜 놈들이지, 그죠? 어쨌든 이 올려드렸던 글들 보면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일장 또 지금 이대로 마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하 8,850 아래에서 마감. 오늘 미국장 마감은 8,850 아래에서 마감할 거고요. 아래에서 마감할 거고, 뭐 재없으면 8,800도 깨버리고 당연히 깨지는 거지. 왜? 목표는 8,350이니까 요거를 찍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깨질지 오늘 깨질지 내일 깨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금요일 날 선물이 8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종합주가 45포인트 정도 빠졌지, 그죠? 예, 45p 정도 빠졌는데, 그날 미국은 1포인트 올랐고 지금 현재 또 0.8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한 1포인트 올랐거든요. 2% 올랐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마감을 한다는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못해도 2포인트 정도는, 2에서 3포인트 정도는 올라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런데 미국이 한창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휴장이었고, 거기서 미국이 급락했을 때 우리나라는 또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금요일날 폭락했죠. 근데 우리나라 휴장 하루 쉬고 나서 미국은 또 한 2%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뭐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직 알 수는 없고요. 오늘 미국이 마이너스 1%로 마감하게 되면은 현재 지수에서 지금 약 한 150포인트 정도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수에서 한 150포인트 정도 빠져서 마감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보합해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제 제가 국내 뉴스를 이것저것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에 국내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5월 달을 매년 5월달 주가는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던 적이 좀 많았어요. 10번 중에 7번입니다. 10번 중에 7번이 5월달에는 주식 폭락할 때가 많았어요. 그 주식 폭락할 때가 많았으니까 지금 1800을 깨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들 지금 주가가 깨진다고 하는 놈들은 사실 한 달 전부터 계속 깨진다고 했어요. 한 달 전부터도 계속 주가는 떨어질 거라 얘기했는데 지금 종합주가가 1460에서 지금 쭉쭉 올라가 1970입니까? 60입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올라가는 내내 떨어진다 했던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지, 그죠? 실력도 없으면 주둥이라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실력도 없는 게 주둥이를 나불나불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한 사람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버스입니까? 예, 종합주가 인버스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본전 주겠지 하고 있는데 계속 손실 나가지고 지금 뭐 그래도 인버스는 기다리면 언젠가는 수익이 나겠지, 그죠? 그래서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손실은 안 봐도 뭐 두 자릿수 20%대 정도까지 이상 났을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5월달에 폭락해서 살려주더라도 여러분은 솔직히 현물이니까 이렇게 살려주는데요. 살려주더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나중에 이거 안 살려주는 장 만나가지고 박살나겠지, 그죠? 예, 결국은 여러분들 물려 계시는 분들은 그냥 예비자죠, 예비자. 깡통 예비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요, 밖에 나가서 소고기를 사 먹으면 한 100년치 사 먹을 수 있는 소고기예요. 한 100년치 사 먹을 수 있는 소고기 값을 여러분들 그냥 돈 날리고 싶어서 환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날리고 있는 거죠. 예. 자, 추세 깨졌네, 그죠? 깨졌는데 이 정도는 깨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최소한 8870원 깨져야 깨졌다고 보고 봐야 되겠지, 그죠? 왜냐 그러면 미국 선물이니까요. 미국 선물이니까. 시장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제가 미국 선물 잘 몰라요. 제 미국 선물 잘 몰라요, 사실은요.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매매했는 사람에 비하면은 저는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작년 3, 4월 달인가 뭐 한두 달 정도 잠깐씩 아주 잠깐씩 미국 선물 좀 매매해 보다가 한번 심하게 데일 뻔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원히 미국 선물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달, 4월 달 국내 선물이 할 게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미국 선물 우연찮게 했다가 3월 달 퍼펙트 매매 완벽한 상승 수익 이랬지.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버는 1000만 원과 제가 버는 1000만 원은 틀리죠. 왜 틀립니까? 여러분은 재수 좋게 한 방에 수익 내는 거고 저는 매일 하루도 손실 없이 매일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수익과 제가 내는 수익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가장 큰 질적으로 뭐냐? 제가 3월 달에 벌었던 1000만 원은요. 되게 안타깝게도 이거 100년이 지나도 제 계좌에서 돈이 안 나가요, 이건요. 제가 쓰면은 당연히 없어지겠지만은 주식시장으로는 단돈 10원도 제가 다시 안 뱉어냅니다. 벌은 돈이 제 돈이에요, 그냥. 이거 제 돈입니다. 여러분 월급 받았는데요. 세금 많이 낸다고 지금 막 징징거리시잖아요. 예, 세금 많이 낸다고 징징거리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왠지 내 돈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내가 노동을 했는데 왜 세금으로 가져가느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세금으로조차도 이 돈을 절대 안 줍니다. 저는 주식시장에는 단돈 10원도 저는 안 보태줘요. 그럼 4월달에 번 돈도 있을 끼고 5월달 번 돈도 있을 건데 이달 벌었던 거는 뭡니까? 저는 죽어도 주식시장에서는 단돈 10원도 뱉어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 돈 1000만 원과 제 1000만 원은 틀립니다. 개념이, 그죠? 저는 말 그대로 투자도 아니죠. 투자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버는 거예요. 그냥, 그죠? 10만 원 벌었잖아요. 저는 죽어도 주식시장에다가 10만 원 다시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자신감이 크다고요? 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겠지, 그죠? 적게 벌든 크게 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식시장에서 벌은 돈은 내 돈입니다, 이거. 물론 가끔씩 손해 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손해를 보더라도 몇만 원 단위로 손해를 보고 또 그 돈을 금세 복구를 해버리면 잠깐은 손실이지만 다시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천만 원은 날아갈 일이 없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은 다시 줬다가 뺏을 수도 있지만 그죠? 2천만 원은 절대 시장에 단돈 1원이라도 다시 돌려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해외 선물을 잘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 진짜 모르면 모른다 하거든요. 어렵다 하면 어렵다 하면 어렵다 하고요. 저는 솔직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근데 해외 선물 잘 모르는데 돈은 계속 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뭐냐 이거지 그죠? 이게 뭐냐고 이게. 어떤 사람은 10년을 매매해도 돈 10원도 못 버는데 왜 나는 해외 선물이 뭔지도 모르면서 돈을 벌고 지금 요새 오일도 좀 잠깐 보고 있거든 제가요. 고점만 오면은 제가 매도 쳐보려고 한 25달러 정도로 보입니다. 그 25달러 오면은 저는 잡을 거예요. 그 22달러에서 25달러 사이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라 이거를 매도 쳐서 한 16달러까지 버틸까 아니면 25달러까지 올라오면 28달러까지 갈 수 있거든 최대요. 이게 맥시멈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잡아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먹으면 다행인데 만약 여기서 올라버리면 어떻게 25달러 오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안 내려고 28달러 맥시멈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저는 6달러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떨어져 가지고 22달러가 오더라도 저는 본전하는 거지 그죠? 고생만 존나게 하다가 본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달러에서 잡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지가 보이니까. 그러면 제가 오일을 매매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오일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크루드 오일 본 적이 없어요. 매매한 적도 없고 지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보이는 거니까 보이면 매매할 거예요. 25달러 28달러가 오면은 그때는 매매해 볼 겁니다. 했는데 하면 수익 나겠죠 100% 그죠? 왜 수익 납니까? 이 자리가 올 걸 알고 있는데 이 자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손해날 짓을 안 하니까요. 손해날 짓을 안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보면 뭡니까? 수익도 못 낸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손해날 짓을 안 한다는 얘기는 수익도 못 내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못 낸다라고 얘기하면 꼭 나쁜 말처럼 들리죠. 야,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면은 그건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손해날 짓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수익이 안 나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22달러에서 떨어져 가지고 16달러 오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못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왜? 내 기준에서는 25달러까지 와야 되거든. 심하게 오버하면 28달러까지 오고 그럼 최소한 25달러 정도로 와야 내가 1차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1차 매도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2달러인데 왜 올라갈 때 지금 25달러까지 온다면서 왜 위로 베팅 안 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예를 들면 99%의 확률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진실은 99%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70%만 그 말이 맞고 자기 실력이 되더라도 자기 돈 몇천만 원을 미친 척하고 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요. 틀려요. 저는 1%의 위험성이 있으면 매매 안 합니다. 그냥. 1%가 얼마나 크길래 매매를 안 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1%는 되게 작은 거예요. 예, 되게 작은 거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요 최저점에 잡아가지고 팔고 나니까 10배, 100배 올랐는 것도 수두룩하고 한 달에 몇 번씩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1년이면 몇십 번씩 나와요. 제가 여기서 두티 세티 먹고 팔고 나니까 이게 100배, 뭐 200배도 나는 경우 봤고요. 제가 최저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못 먹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1% 때문에 결국 내가 이걸 100배를 못 먹은 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 1000만 원 질러가지고 100배 먹었으면 10억 벌었을 건데, 그럼 인생 끝인데.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매매 안 할 건데. 그럼 10년 전부터 20년 전에도 이렇게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회를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왜? 가끔씩 지켜보면요. 여기서 잡았는데, 방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잡았는데 조금 더 깨졌다 올라온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 어떻습니까? 그냥 깨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경우 다 있는 거예요. 그죠? 1번, 2번, 3번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집어넣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만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만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금을 깨서 주식 투자를 하고 친구한테 돈 빌리고 엄마한테 돈 빌리고 집문서 들고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못 이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다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길 수 없어요. 주식 투자는 이길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애초부터 뭡니까?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했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여러분하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이 총이라도 들고 있으면 마이크 타이슨 오면 쏴 죽이면 되겠지만은 총 없이 맨손으로 만약에 1대1로 붙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과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약 1%쯤 되겠지, 그죠? 왜? 마이크 타이슨이 한 방 때렸는데 실수로 심장마비 와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이 질 확률은 99%고 이길 확률이 1%인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에 베팅을 해가지고 마이크 타이슨하고 한 판 붙을 생각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99%가 확률이 승리를 했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 1%의 경우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제가 매수하려는 시점에서 자 여기서 오른 게 저는 이렇게 된다는 걸 99%니까요. 100번 중에 99번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지워져 버렸다.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런 경우가 99%의 확률 중에서 99%의 확률이지만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게.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0.5% 정도의 확률이 있고 0.5% 확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99%에 베팅을 했는데 재수가 더럽게 없어요. 100번을 매매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쭉 100번을 매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번 매매하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는 뭐 적으면 10일 내로는 100번을 매매하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 100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만에 100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를. 근데 이 재수 더럽게 없는 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첫 번째에 요 자리가 나와버렸는 거라.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요. 뭐 휴장이지만 5월 1일 날 시작하자마자 탁 잡았는데 툭 깨져가 박살나 버렸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도 있잖아요. 요렇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깨졌을 때 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99%의 확률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와 깨졌다가 올라가는 경우, 그냥 깨지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깨져 버렸어요. 5월 1일 날 깨져 버렸어요. 제가 잡았는데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요거는 사라졌으니까 자, 요 확률을 제 마음대로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이 확률을 제 마음대로 99% 올려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요.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아, 맞구나. 내가 예상한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런데 재수 더럽게 첫 번째 여기에요. 요거 3번이었어. 3번. 여기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재수 없게 또 물타기를 들어갔네. 단가 낮춘다고. 근데 또 떨어지는 기라. 여기서 또 물타기 들어갔네. 근데 하필이면 재수 더럽게 이런 마음. 그날이 이날이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한 500만원 더 가가지고 또 10만원 모로 더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 마이너스 나버려요. 1000에서 2000만원 마이너스 나버려요. 10만원 모로 더 갔다가 1, 2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99%의 확률이지만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손해를 자주 보니까 손해를 또 보면 에이 씨발 재수없네 하고 말겠지만 손해를 잘 안 보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은 잘 못 견뎌요. 씨발 이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거 내가 왜 물려있지? 근데 그게요 정신을 차리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30분이고요 물렸을 때 늦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그죠? 아침 9시 잡았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길래 들고 있다가 결국은 9시 반이나 11시쯤에 손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9시 반에 손절하면은 한 300만원 날리고 끝나는 기고요. 한 11시쯤 손절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1, 2천 날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든 간에
1분 내로 팔았으면 얼마 손해보면 뭡니까? 요때 팔았으면 얼마 손해봐요? 한 5만원 손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때 팔았으면 5만원 손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요때 딱 던졌으면 탁깨를 던졌으면 5만원 손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5만원 손해보고 끝나든지 아니면은 300만원까지 손해봐도 괜찮은데 이 1000만원 2000만원 날려버리게 되면 열받지, 그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통장에 돈을 막 쌓아두진 않잖아요. 주식 통장에다가 우리 매매할 돈 3천만 원 정도만 예를 들어서 딱 넣어놓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2천만 원 날라가 버렸어. 어디 됩니까? 그럼 1천만 원밖에 없어져 버리지, 그죠? 그럼 어디 되면 여러분들 어떤 짓 합니까? 다른 데서 돈을 끌고 오죠, 2천만 원을. 그래 다시 3천만 원을 만들어요. 근데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일 때는 괜찮은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비이성적일 때, 비이성적일 때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또 2천만 원 날라가 버려요. 또 1천만 원 남죠. 또 열받죠. 또 돈 끌고 오겠죠. 이렇게 하다가 한 보름 정도만 딱 해버리면은 한 1억 날라가 버립니다. 그냥 1억 날라가 버려요. 빚이 1억이 생겨버려요. 돈 없는 사람은 빚이 1억 생겨버리는 거고요. 돈 있는 사람은 생돈 1억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어도 되는 돈은 없잖아요. 3천만 원 처음에 있던 3천만 원도 없어도 되는 돈은 아니었잖아요. 3천만 원 없어도 괜찮은 돈이었지. 처음에 3천만 원은. 처음에 우리가 원금 3천만 원은 없어도 괜찮은 돈이었는데 그 나머지 2천, 2천, 2천은 뭡니까?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빚이에요. 빚. 반드시 갚아야 되면 빚이야.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이라. 줬다는 거지, 그죠? 그 해외 선물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돈은 벌 줄 알아요, 그죠? 예, 돈은 벌어요. 잘 벌면은 100만 원도 벌고 못 벌면은 뭐 만 원도 벌고 뭐 5만 원도 벌고 뭐 앉아가지고 1시간 앉아 있으면은 10만 원도 벌고 30만 원도 벌고 20만 원도 벌고 뭐 100만 원도 벌고 뭐 저는 뭐 그 벌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에서 큰 덩어리 현물이라는 게 있고 선물이라는 게 있고 선물 옵션이라는 게 있고, 그죠? 요 안에는 ELW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외 선물이 있습니다. 사실 뭘 해도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요. 얘들 각자마다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매매는 어떻습니까? 매매는 똑같이 하면 똑같습니다. 매매는 똑같고 다른 거는 뭡니까? 특징만 달라요. 그러면 매매가 중요합니까? 특징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특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특징만 알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현물 하듯이 선물을 하면 안 되고요. 선물 하듯이 옵션 하면 안 되고요. 옵션 하듯이 ELW 하면 안 돼요. 옵션하고 ELW 같은 거 아닙니까? 틀린 거예요. 완전 다른 상품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KF94 마스크하고 중국산 KN94 똑같은 구사라고 같은 겁니까? 아니지, 그죠? 얘는 뭡니까? FDA에서 승인된 거예요. FDA 승인 제품입니다. 국제 규격이에요. 국제 규격. 불량 있습니다. 불량 있지만 국제 규격이고 얘는 뭡니까? 중국 규격.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름 똑같이 만드는 거라. 그러면 얘도 마스크 효과가 있고 얘도 마스크 효과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럼 같은 상품입니까? 아니지, 그죠? 둘 다 마스크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성능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옵션과 ELW는 이런 종류죠. 또 해외 선물은 해외 선물, 그러니까 국내 선물 하다가 해외 선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박살나요. 왜? 해외 선물은 해외 선물만의 특징이 있다 말이지. 그러면 너는 해외 선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죠? 궁금하지, 그죠? 해외 선물. 네 말대로 하면 해외 선물 해본 적도 없는데 돈을 계속 버는데. 요 특징만 알면 되는 특징만 알면. 얘를 모르면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로 가끔씩 너무 볼 게 없어요. 정치는 아예 관심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정치 안 보니까 볼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해외 선물을 하는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두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남자 한 명, 그죠? 하고 여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매매하는 방식은
일목균형표를 보고 있어요. 일목균형표. 근데 제목부터 좀 약간 좀 불쌍해. 오늘도 손해본 뭐 누구 뭐 오늘도 힘든 누구 뭐 다 그래. 이 남자 이것도 마찬가지라. 보면 막 안쓰러워. 보면 막 질러대는데 막 질러가지고 막 손실 나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막 내 마음이 막 두구두구거리면서 와, 저 사람 저래가 오래 살겠나 싶은 생각 막 들고 불쌍하기도 하고 막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나이도 저랑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50 넘기기 전에 큰 병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압 관리 정말 하고 당뇨 관리 진짜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 이유가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속이 썩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혈관. 40대 넘어가면요. 이제 혈관이요. 70 전에 혈관이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평생을 풀만 뜯어먹고 기름덩어리 안 먹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그죠? 막 현미만 먹고 살아도 70년 동안에 한 번은 막힌답니다, 이게. 그렇게 설계돼 있대요. 그래서 사람 수명이 70을 못 넘기는 거예요. 70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70 이전에 혈관 한 번은 맛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려가면 뇌출혈이고요. 뇌경색, 뇌출혈이 되는 거고 심장으로 오면 신경경색이 오는 거죠. 근데 혈관은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스탠드로 뚫는다고 하지만 한번 뚫고 놓으면요 또 막혀요. 그게요. 혈관을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또 막혀요. 계속 막혀요. 왜? 혈관의 길이가 약 12만 킬로미터랍니다. 12만 킬로미터. 어떻게 내 몸의 혈관이 이만큼이나 긴지는 모르겠는데 그 쉽게 말하면 미세혈관이라는 건 눈에 보이도 않을 정도로 이 작은 혈관들이 구석구석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긴데 70년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녹이 슬죠. 근데 이게 한 군데만 녹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온몸 구석구석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 머리, 뇌에 있는 혈관 하나하나 다 똑같이 늙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손에 왔다가 한 번은 머리에 왔다가 한 번은 심장에 왔다가 한 번은 콩팥에 왔다가 한 번은 뭐 대장에 왔다 한 번은 소장에 왔다가 한 번은 간에 왔다가 막 평생 사실은 40 넘어갈 때부터는 평생을 그냥 약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상 그래야지 70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70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도 관리를 엄청나게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그나마 약 먹고 7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관리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돈 없으니까 병원도 안 가지 그죠? 관리도 안 하고 있지. 혈압은 분명히 높을 거예요. 주식하면 혈압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뇨도 옵니다. 그냥 필수적으로 와. 이거는 40 넘어가면 다 오는 거라 그냥. 엔간하면 정말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 외에는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더더욱 잘 오죠. 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그리고 뭐 야식 많이 먹을 거죠.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요. 근데 관리 안 해주지. 그럼 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좀 제가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의 이야기 제가 할 이유도 없고 또 뭐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 괜히 남 신경 쓸 그건 아니거든 저도요. 그래서 그까지만 하고요. 자, 내일 시장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일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가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가를 한번 봅시다. 월요일 날 적정 양압 얼마다? 6.5지 그죠? 6.5다. 자, 이번 주 그러면 내일은 수요일이고 수, 목, 금 이래 된다 그죠? 이제는 휴일 끝나버렸지 그죠? 자, 하루 쉬었으니까 6.3, 6.1, 뭐 5.7 요쯤이 맞거든요. 막 다음 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요날 만기다 그죠? 요 목요일도 만기겠네 그죠? 위클리 만기.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오전은 좀 수요일날 좀 조심합시다 그죠? 예,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오전은 조심해야 됩니다. 12시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12시까지는
기억해 두시고요. 12시까지는 좀 조심해서 매매해라. 그럼 매매하지 말은 얘기냐? 원래 수요일날 오후장 매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제가 하는 말의 80%는 뭡니까? 매매하지 말란 얘기가 제일 많지, 그죠? 예, 매매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매매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되 타이밍이 올 때만 해라 이 말이지. 그냥 죽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수익 주는 자리가 오면 매매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목요일 날은 만기날 그대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조심해야 되겠죠. 요날 특징이 뭡니까? 가는 방향대로 가는 방향대로.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가느라. 가는 방향대로 잘 간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 월 괜찮고 화요일 날 괜찮고요. 화요일 날 오후장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위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금은 별 관계는 없어요. 목요일은 관계가 없어요. 왜? 위클리 옵션을 하면 되거든요. 옛날에 일반 옵션은 목금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위클리가 있기 때문에 위클리만 하면 되니까 목요일날 만기니까 괜찮아요. 그죠? 금요일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화요일날 오후장 조심해야 됩니다. 요날 잘못 걸리면요 깡통 차요. 수요일날 깡통 찹니다. 전계자다. 여러분 전재산 다 깡통 찹니다. 요날 물렸던 게 우리 시골국수님도 요날 물렸던 걸로 알고 있어 제가요. 요 전에 좀 물려가 있다가 요 전날 좀 물려가 열 좀 받아 있다가 열 좀 차 있다가 계속 우겨가지고 계속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하방 물타기했는 거예요. 하방 또 대출 받고 해가지고 돈 빌리고 해가지고 이날 깡통 찼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냥 끝나버리신 걸로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요날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살합니다. 요날 오후장 잘못 들어가면 자살해요. 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요날 좀 조심하시고 수요일날 괜찮아요. 근데 오후장 조심해야 되겠죠. 예, 왜 양압이 높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양압이 안 높으면 괜찮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옵션은 양압을 잘 봐야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또 만기고요. 또 이날 지나고 다시 금요일날 이날도 되게 위험하지, 그죠? 굉장히 위험한 날입니다. 만기 지난 다음 날이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보통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목요일날 많이 올랐으면 금요일날 폭락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았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내렸으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이게 요 하루하루의 특징 옵션의 지금 특징을 얘기 드리는 거 하루하루의 특징을 그죠? 그러면 내일 장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뭐 내일 장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지 그죠? 묻는 사람이 병신인 거지 그죠? 지금 제가 정답을 기다렸잖아. 만약에 제가 수요일날 주가가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얘기하면요 틀리면은 여러분들은 끝이잖아 그냥요. 근데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날의 특징이 어떤지 적정 양압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날은 언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기법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는 돈 날리는 것밖에 없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이런 특징이 별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빨리 그만둬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둬야지 그나마 남은 돈이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키는 거거든요. 자기도 못 지키는 사람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지갑 떨어뜨려 놓고 가져가라 하냐 똑같은 얘기라. 그래 놓고 눈 뜨는데 뭐 지갑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휴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매일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런 짓.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지갑이 남들이 안 들고 가겠어. 여러분 눈 감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데 고백하는 세상인데 눈 감고 있는데 그 돈이 언제까지 남아있겠어요? 장담 못하는 거지 그죠? 오늘 없어질 수도 있고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시한부 인생 그런 분들은 빨리 주식 그만두세요. 빨리 그만둬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그만둬서 가정도 살리고요. 예? 자기 인생도 좀 살려야 됩니다. 알면서 계속 날리는 사람은요.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죠. 본전 생각. 내가 지금까지 날린 돈이 얼만데. 날린 돈이 날린 돈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여러분들 전 재산이잖아요.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그거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까지 5억 날렸던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5억을 벌어요? 예? 맞잖아요. 지금까지 날려왔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냐고. 그 남아있는 돈 가지고 소고기 사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 돈을 벌면 돼요. 그럼 금방 다시 5억 벌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로는 불가능해요 그거요. 그러면 있는 돈마저 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주식 접어가지고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주식 시장만 딱 떠나면은요, 굉장히 행복한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시장 잘 못 떠나고 있죠. 왠지 압니까? 아직 날릴 돈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 날릴 돈이 있으니까 이걸 날리고야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참 바보짓이다, 그죠? 벌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요. 20년 동안 벌어온 사람이 주식시장 못 이깁니다라고 얘기하면 제 말이 맞는 거예요. 20년을 벌어온 사람이 제가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데도 제 말 안 믿으면은 그럼 그 끝이 그냥 빤하잖아요,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주식 다 끊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식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기초적으로 한번 배워보세요. 한번요.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세요. 그렇게도 안 되면은 그땐 접을 수 있어요. 그냥. 제 매매가 좋은 점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알면은 스스로 접을 수 있어요. 손가락 안 잘라도 됩니다. 손가락 안 잘라도 접을 수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체념이 돼요. 아, 난 안 되는구나. 체념이 된다니까. 자, 내일 시장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또 내일 아침에 또 쓸데없는 시황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사실 정말 쓸데없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그 쓸데없는 시황이잖아요. 요즘 제가 시황을 조금 좀 성의 없이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섭섭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 쓸모없는 거거든요. 우리 카페에 있는 분들, 저 시크릿 카페,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회원들 아닌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를 자꾸 아침마다 시황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회원들은 그러지 마요. 예, 우리 회원들 그러지 말고 쓸모없는 거 이거예요. 물론 저도 1년에 한 8개월 정도는 잘 맞춰요. 제가 잘 맞출 때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어렵습니다. 매매 어렵네요. 할 때 와가지고 시황 봐와 매매해봤자 사실 큰 도움도 안 되고요. 별 재미도 없어요. 그 시간에 뭐 유튜브 영상이나 더 보시고 공부하시고 뭐 이게 훨씬 나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